처음부터 쉽지는 않을 거야. 고된 하루 지친 날들 비행을 시작하는 너의 이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단원평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평가 여러분 어떠셨나요? 중학교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보는 단원평가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0과 40 사이의 자연수 중에서 약수가 두 개인 수를 모두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약수가 두 개인 수가 무엇일까? 우리가 배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수들을 소수라고 하는 거죠. 프라임이라고 합니다. 자, 약수가 두 개면은 자기 자신과 1을 약수로 갖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소수가 아닌 다른 합성수라면은 어떨까요? 자, 그러면 약수는 적어도 3개 이상이야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일단 짝수는 제외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남을까요? 홀수가 남죠. 그러면 그 홀수들 중에서 합성수인 것을 제외합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것은 23, 25 안 되죠. 27 안 되죠. 29, 그 다음에 31, 33 안 되고 35 안 되고 37, 39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총 4개가 있죠.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찾으세요. 자, 기억 61은 어떨까요? 61은 소수가 맞죠? 자, 61이 소수이면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자, 2, 3, 5, 7, 11. 이 정도로 나눠보면 되겠죠. 근데 나눠보니까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얘는 소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수는 모두 홀수이다? 아니죠. 자, 소수는 모두 홀수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 짝수 2가 소수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2i 소수는 4개이다. 맞아요? 2, 3, 5, 7 이렇게 4개가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은 소수도 합성수는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했었죠. 형식적이지만 약속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3개가 옳은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다음 중에서 서로소인 두 자연수로 짝지어진 것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요. 자, 서로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없는 두 수의 쌍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번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기억번은 2, 그 다음 얘는 2 곱하기 2죠. 그래서 2라는 소인수를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네요. 그래서 공약수가 2죠. 그래서 얘는 서로소가 아닙니다. 자, 얘는 3의 제곱이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5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공약수는 어떻게 될까요? 1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서로소. 얘는 2 곱하기 5, 얘는 23 소수죠. 자, 그래서 이 아이도 서로소가 되죠. 반면 얘를 한번 볼까요? 3 곱하기 5, 3 곱하기 2의 세제곱이죠. 그렇기 때문에 3이 공약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서로소가 아니죠. 그래서 서로소인 것은 니은, 디귿. 좋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4번 우리 한번 볼까요? 자, 4번.
다음 수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각각 구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구해요? 이거 소인수분해된 형태. 자, 2의 세제곱하고 2의 제곱 중에서 어떤 게 있어요? 자, 어떤 게 더 지수가 작아요? 얘가 지수가 더 작죠. 그래서 2. 그 다음에 3은 공통으로 포함하는 게 없죠. 그래서 3은 제외. 5랑 5의 제곱 중에서 지수가 작은 게 뭐예요? 5죠. 그 다음에 7은 공통으로 포함한 게 있나요? 없죠. 그래서 공통으로 포함되지 않는 거는 제외하면은 이렇게 최대 공약수는 1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를 한번 해볼까요? 자, 최소 공배수는 자 2의 지수를 서로 비교를 해볼까요? 자, 2의 지수를 비교해보면 2의 세제곱이죠. 2의 세제곱 더 크죠. 그 다음에 3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라도. 그러면 3 포함시킵니다. 5의 제곱. 그 중에서 지수가 큰 쪽이 2 제곱이죠. 그래서 5의 제곱. 그 다음에 7 포함하죠. 7.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0이야 140을 소인수분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2의 세제곱, 3의 제곱. 140은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어떻게 될까요? 자, 물론 초등학생 때 방법으로 구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알아보는 그런 내용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최대 공약수는 자, 2의 세제곱, 2의 제곱 중에서 무엇이 커요? 무엇이 작아요? 2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 먼저 구합니다. 3의 제곱 공통으로 포함하는 게 없죠. 5도 공통으로 포함하는 게 없죠. 그러면 얘는 4가 되네요.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최소 공배수는 자, 2의 세제곱, 2의 제곱 중에서 지수 큰 쪽 골라야 되죠. 2의 세제곱, 3의 제곱 한쪽에 포함하고 있죠. 5, 7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1, 2, 3, 4번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소인수 분해 단원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이번부터는 정수와 유리수 단원에서 배웠던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지식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 수 중에서 양수의 개수와 음의 정수의 개수, 첫 번째 구해야 될 거, 두 번째 구해야 될 거 각각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양수는 어떤 수에 양의 부호를 붙인 수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애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양수는 플러스 4분의 5. 자, 그 다음에 2021, 그 다음에 0.7.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 다음에 음의 정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3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3분의 6이 있을 거죠. 자, 이거를 간단히 하면 마이너스 2죠. 그죠? 자,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는 음의 정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0.7 얘는 유리수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정수가 아닌 유리수죠. 그래서 따라서 음의 정수는 총 2개입니다. 그리고 0은 양수도 음수도 아닙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렇게 분류한다는 점. 자, 그러면 유리수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정수 나누기 정수꼴로 표현이 되는 어떤 수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분모는 단 0이 안 돼야겠죠. 자, 로 표현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 우리가 초등학생 때 배운 거 분수 표현과 소수 표현은 유리수를 표현하는 방법일 뿐이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수들을 수직선 위에 모두 나타내세요. 자, 수직선 위에 어떤 유리수든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첫 번째 4분의 15 나타내 볼까요? 자, 4분의 15는 일단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겠죠. 그러면 3과 4를 4등분해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4분의 15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7을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 3과 4를 나누기 2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이쪽에 있겠죠. 이쪽에 마이너스 2분의 7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겠죠. 그리고 2.5는 여기 있겠죠. 이렇게 수직선 위에 수를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 한번 풀어볼까요? 7번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눗셈을 계산하는데 유리수의 역수를 바르게 계산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8분의 5의 역수가 무엇일까요? 자, 역수라고 하는 것은 이 수와 곱해서 1이 되도록 만드는 어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떤 수를 역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마이너스 5분의 8이 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3분의 4의 역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4분의 3이 되어야겠죠. 자, 그러면 역수의 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8 더하기 4분의 3이죠. 자, 그러면 일단 통분을 한번 해봅시다. 통분은 마이너스 20분의 32 더하기 20분의 15가 되죠. 자,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0분의 17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8번 문제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이 8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 것 같아요? 자, 그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수 있느냐를 묻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볼게요. 음수와 양수의 덧셈입니다. 자, 일단 음수의 절대값이 크죠. 그럼 이때 이 계산에서 결과값의 부호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음수가 되죠. 그 다음에 두 수의 절대값의 차이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 2.8-1.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덧셈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 두 번째 이 식에서 덧셈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계산을 해주었더니 2분의 13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덧셈과 양의 부호랑 음의 부호가 있는 그 곱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곱셈에서 규칙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부호를 결제한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 때 했듯이 분수의 곱셈 계산하듯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약분하면 3, 여기 약분하면 2가 돼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일단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3분의 7. 그러면 얘는 산수를 다 됐더니 이제 음수랑 음수의 곱셈을 생각하면 양수가 되죠. 그 다음에 얘 둘이 곱하면 14가 됩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서술형 문제들을 풀어보러 가겠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 어떠셨나요? 자, 낯설 수도 있는데 자신의 생각을 잘 적었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제 우리 한번 보실게요. 자, 세 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물음에 답해 봅시다. 최소 공배수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2에 대해서 일단 택해야겠죠. 자, 2의 소인수분해를 비교를 해봅시다. 소인수분해된 거. 자, 2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이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3세제곱, 3의 제곱, 3의 4 중에서 가장 큰 것은 3의 4제곱이죠. 그 다음에 5의 제곱, 5의 세제곱 중에서 가장 큰 건 뭐예요? 5의 세제곱, 7의 제곱 중에서 가장 큰 거는 7의 제곱, 그 다음에 11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되어 있으므로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은, 자, 어떻게 될까요? 자, 2의 제곱, 3의 4제곱, 5의 세제곱, 7의 제곱 곱하기 1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약수의 개수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라고 했는데요. 일단 공약수의 개수가 무엇과 같을까요? 공약수의 개수는 최대 공약수의 개수랑 같죠. 약수의 개수랑 같죠. 약수의 개수와 같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세수의 최대 공약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되겠죠. 구하면은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죠. 그죠? 자, 이 7은 왜 안 되느냐? 여기 7이라는 소인수를 포함하고 있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 최대 공약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공약수의 개수는 2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 해서 3 곱하기 2는 6 이렇게 6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소인수분해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소인수분해에 대한 문제 어떠셨나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문제를 차근차근 잘 읽으면 크게 어렵지만도 않았을 거예요. 일단 150을 소인수분해 하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그냥 답만 쓰라는 문제를 내놨네요. 150을 일단 소인수분해 가지치기를 해서 소인수분해 해봅시다. 75죠. 그 다음에 여기 3이죠. 여기 25, 여기 5 이렇게 해주면은 15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자연수가 어떻게 해야 자연수의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될까 생각해야 되죠. 그죠? 자, 위에서는 모든 소인수의 곱해진 횟수가 짝수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죠? 모든 곱해진 횟수가 짝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따라서 150에 2 곱하기 3 곱하기 K는 자연수가 되겠죠. 당연히 자연수인데 제곱꼴 돼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때 K는 1이 가장 작은 제곱수가 되죠. 그 다음에 K는 2의 제곱이 두 번째로 작은 제곱수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계산을 쭉 해보면은 그래서 구하는 B가 있을 거예요. 구하는 B는 뭐가 돼요? 자, 2 곱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하면은 얘는 24가 되죠. 이때 A는 뭐가 될까요? 이때 그래서 150 곱하기 24는 3600이 되는데 얘는 60의 제곱이 되죠. 따라서 A는 60. 그러면 얘를 구하면은 A 더하기 B는 60 더하기 24를 해서 얘는 8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제곱수가 된다는 게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죠. 제곱. 그러면은 이런 꼴로 대하는 이런 꼴로 왜 만들겠나? 2의 3이죠. 자, 근데 지수가 홀수잖아요. 홀수가 되는 거는 반드시 짝수로 만들어 줘야겠죠. 그죠? 홀수가 되는 경우는 반드시 짝수로 만들어서 해줘야 되니까 모든 지수의 소인수를 곱해주는 수가 그러니까 짝수가 되는 그러니까 직수가 짝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 수를 곱했더니 어떻게 된다? 2는 총 몇 제곱이 곱해졌는지 먼저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2가 총 4번이 곱해지네요. 그죠? 3은 2번, 5도 2번. 그치? 그래서 얘를 쭉 계산하면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곱수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조건을 찾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2번 해결하셨고요. 자, 우리 3번 한번 해결해 봅시다. 3번 쉽지 않았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번 우리 같이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3번 문제를 풀이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전략을 반드시 철저하게 구상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작정 세 수를 곱하려고 하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였나요? 자, 세 수를 골라서 곱한 값 중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가장 큰 값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될까요? 절대값이 크면서 그 다음에 부호는 어때야 돼요? 양의 부호를 가져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작은 값이 되면 어때야 될까요? 음의 부호를 가지면서 절대값은 가장 커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네 수 중에 아무 수나 세 번 골라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략을 이용해서 하는 거 되는 거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세 수를 곱한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찾기. 자, 그러면 음수 하나를 포함해서 곱의 절대값이 가장 크도록 골라야겠죠. 자, 뭘 고르면 된다? 마이너스 4분의 3을 일단 고릅시다. 그 다음에 5분의 7을 고릅시다. 그리고 뭘 고르면 될까요? 6분의 1을 골라야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자, 여기 양수가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양수 두 개는 모두 반드시 골라져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 절대값이 크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4분의 3하고 마이너스 2분의 7 중에서 무엇이 큰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이게 통분해서 계산해 보니까 얘는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들 눈대중으로 짐작을 하셨겠지만 얘가 더 절대값이 크죠. 자, 그래서 이 세 개를 고릅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5분의 7 곱하기 6분의 1이 돼서 마이너스 40분의 7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세 수를 곱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값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자, 음수 둘을 포함해야 되겠죠. 이 왜 음수를 두 번 포함해야 되냐면, 자, 우선적으로 이 세 개를 강제로 고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 양수 두 개부터 포함하면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음의 부호를 가지게 해서 가장 큰 값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음수 둘부터 일단 우선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곱의 절대값이 가장 커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6분의 1과 5분의 7 중에서 큰 거를 고르면 되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자, 그러면 뭘 고르면 된다? 마이너스 4분의 3 하나 고릅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7분의 2 하나 고릅시다. 그 다음에 5분의 7 하나 고릅시다. 을 택하면은 뭐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거 계산 잘 할 수 있겠지?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7분의 2 곱하기 5분의 7이 되죠. 그럼 이게 약분. 자, 그러면은 얘도 자, 우리 계산을 쭉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2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0분의 3이 됩니다. 양수죠. 양수 플러스 10분의 3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번을 풀어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직선의 수를 나타내는 방법을 앞서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뜻과 함께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 계산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자, 4번에 1번 우리 한번 보실게요. 자, 가장 6개 중에 가장 큰 수를 하나 고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수 말고 작은 수도 하나 고르라 했어요. 자, 각각 하나 고를게요. 그 다음에 그걸 곱해 볼게요. 그러면 되겠죠. 자,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가장 큰 수를 먼저 씁시다. 가장 큰 수는 2.5가 되는 거죠. 여기 6개의 수 중에서, 그러니까 즉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가 되는 거예요. 가장 오른쪽.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수는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4분의 15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두 수를 곱하면은 자, 2.5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산수를 잘했더니 2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5.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8분의 75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이 가장 큰 수를 찾읍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5가 됩니다. 그죠? 절대값이 두 번째는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 그럼 뭐가 될까요? 찾으면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줄게요. 자, 절대값이 가장 큰 수라면은 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거리가 가장 많이 크게 떨어진 곳을 멀리 떨어진 곳이 있으면 얘가 절대값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수가 있으면 그 수의 절대값이 그 이 사이에서 가장 크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4분의 15가 가장 큼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 자, 그러면 얘가 거리가 가장 짧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가깝죠. 가장 0에 가까운 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가까운 수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 둘을 더하러 가야겠죠. 자, 이 두 수의 합은 자, 마이너스 4분의 15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죠. 근데 음수와 음수의 덧셈이니까 부호는 반드시 음수가 되고요. 음의 부호가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2. 얘를 산수를 잘하면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2분의 45, 8 하면 53이죠. 오케이.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좀 약간 공약수와 공배수에 대한 응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초등학생 때도 이런 비슷한 문제를 풀어봤던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5번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 세 종류의 전구로 나무를 장식하였습니다. 자, 빨강색 전구는 3초 동안 켜져 있다가 1초 동안 꺼지고 노란색 전구는 4초 동안 켜져 있다가 1초 동안 꺼집니다. 또 파란색 전구는 5초 동안 켜져 있다가 1초 동안 꺼집니다. 그때 세 전구가 동시에 켜진 후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켜질 때까지 몇 초가 걸리는지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라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각 전구가 켜졌다가 다시 꺼졌다가 다시 켜지겠죠. 그러면 그 시간이 각각 몇 초일까를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켜진다는 것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중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답을 구해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각 전구가 켜졌다가 다시 켜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몇 초일까요? 4, 5, 6초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세 전구가 동시에 켜진 후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켜지는 경우, 걸리는 시간은 4, 5, 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것 같죠.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4, 5, 6의 최소 공배수가 60이죠. 왜? 얘는 2 곱하기 3이고 얘는 2제곱 곱하기 2제곱이니까, 자, 그럼 2제곱 5, 3 얘를 곱하면 뭐가 돼요? 자, 60 따라서 60초가 되는 거죠. 구하는 시간은 60초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 문제도 우리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를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바나나 54개, 딸기 80개, 자두 29개를 동아리 회원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나는 남거나 모자라지 않았고, 딸기는 1개가 부족하였고, 자두는 2개가 남았습니다. 동아리 회원은 최대 몇 명인지 구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때 각 동아리 회원은 세 종류의 과일을 몇 개 받았는지도 이제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바나나는 남거나 모자라지 않았다. 그럼 54개를 나눈 거라고 같이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딸기는 1개가 부족했대. 그러면 81개를 나눈 것처럼 생각하면 되겠지. 1개를 더 가져와가지고 81개를 나눴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자두는 2개가 남았대. 그러면 2개를 빼놓고 나눠준 거랑 빼놓고 나눠줄 때 남김없이 나눈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면 자, 이 54, 81, 27 사이에 무엇이 될까요? 공통으로 나누는 수가 뭔지를 찾아내란 얘기죠. 즉, 그러니까 공약수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란 내용이겠죠. 그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뿌리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요. 자, 1번. 자, 그러면 자, 이제 바나나 54개, 딸기 81개, 자두 27개를 동아리 회원에게 남김없이 나눌 때 최대 몇 명과 나눌 수 있는지 고려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54, 81, 27 최대 공약수 구하면은 9죠. 그러니까 이제 동아리 회원은 최대 9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한번 보실게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때 각 동아리 회원은 바나나를 얼마나 받았을까요? 바나나를 54 나누기 9, 6개, 그치? 그 다음에 딸기를 81 나누기 9 하면 얘는 9개. 그 다음에 자두는 27 나누기 9를 하면 3개를 받았죠. 3개씩 받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공약수, 공배수 개념을
이용한 실생활 문제, 간단한 실생활 문제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어때요? 이거 그렇게 아주 어렵지는 않았죠? 자, 이해를 잘 하고 각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혼합 계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첫 두 문제는 각각 덧셈, 뺄셈의 혼합계산, 곱셈, 나눗셈의 혼합계산에 대한 내용이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사칙연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혼합계산을 할 때는 반드시 순서를 바르게 이해하고 계산을 진행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죠. 특히 음의 부호를 가진 그 계산, 그런 걸 주의를 해야 되며, 그 다음에 뺄셈과 나눗셈의 계산은 각각 덧셈과 곱셈으로 바꾸어서 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계산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고요? 자, 그 덧셈이나 곱셈 등에서는 이게 연산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면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이런 것들이 성립하고요. 그다음 특히 덧셈과 곱셈 사이에서는 분배 법칙도 성립하죠. 이를 이용하면 조금 더 편리한 계산을 할 수 있기도 하다는 점이죠.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차근차근 함께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계산 순서 우리 정하는 문제 어렵진 않았어요. 자, 1번 첫 번째 앞쪽부터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계산 순서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이제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렇게 바꿔놓고 시작을 하죠. 자, 6분의 5 더하기 3분의 4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마이너스 6분의 1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뭐 계산 순서를 제가 통분을 또 계속 몇 번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까봐 내가 조정을 좀 했어요. 자, 여기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동시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계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 이걸 계산하면 뭐 플러스 4분의 3이죠. 자, 그러면 얘랑 또 계산을 또 묶습니다. 그러면 결합법칙도 적용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5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4랑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계산하면은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얘 둘이를 더하면 되겠죠. 4, 8, 그 다음에 15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6분의 23 이렇게 계산을 완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우리 한번 보실게요. 자, 순서 계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먼저 거듭제곱과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네요. 자, 그러면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게 맞죠?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나눗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계산해야 됩니다. 순서를 임의대로, 이 상태로 임의로 바꾸면 안 돼요.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곱셈으로 다 바꿔준다. 그거죠? 그죠?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여기 또 계산 한 번 더 해야 되네. 여기 4번, 그 다음에 여기 5번, 뭐, 그 다음에 6번,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짜면 되겠죠. 단,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점 얘기해 줄게요. 아무렇게나 순서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순서가 이걸 계산하는데 순서가 크게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 거듭제곱이 먼저 계산되고 나서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이거 계산하고 나서 거듭제곱을 계산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계산 순서는 뭐 계산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면 어떤 순서를 하셔도 되기는 한데 일부 주의해야 될 점들은 잘 지켜줬으면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이거를 계산해 볼까요? 자, 1번은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죠. 자, 그러면 이거 세 번 곱하는 게 뭐가 돼요? 마이너스 뭐가 없죠. 그 다음에 분자, 분모 각각 계산하니까 27분의 8이 되는 거죠. 자, 아직까지 지수법칙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누기 1인데 어차피 곱하기 1로 바꿀 수 있죠. 얘는 음수가 짝수번 곱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누기 1인데 어차피 곱하기 1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6 아닌가 알죠? 자, 이거를 먼저 계산하고 여기다 의미부호를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역수를 고치면 마이너스 6분의 1이죠. 역수의 곱셈을 고치면 자 얘를 계산하면은 음수가 3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미부호를 붙여주고 27분의 8 곱하기 16 곱하기 6분의 1. 자 얘를 계산합니다. 얘를 산수를 잘했더니 뭐가 나와요? 여기 3 나오고 여기 4가 나오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81분의 64가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부터는 사칙 연산인데요. 조금 정신 잘 차리고 계산해야 됩니다. 자, 1번. 이게 괄호를 먼저 풀어야 되는데, 괄호 안에 덧셈과 나눗셈 있으면 나눗셈을 먼저 계산하기로 했죠. 자, 곱셈이나 나눗셈을 먼저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2번 하면은 이 중괄호가 풀리게 되죠. 그 다음에 대괄호가 풀리게 되고요. 안에 바깥쪽 덧셈 계산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분의 10하고 곱해야 계산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순서를 반영하여 차근차근 정리를 해봅시다. 자, 3분의 10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7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9분의 2 곱하기 8분의 3 이렇게 계산이 되죠. 가로 쭉 묶어주고 자 그러면 3분의 10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7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이죠. 자 그러면 3분의 10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7 더하기 12분의 5. 자 그러면은 자 여기 3분의 10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 계산을 먼저 차근차근 해봅시다. 12분의 4니까 마이너스 12분의 9가 되죠. 자 그러면은 이건 3 여기 4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죠. 일단 기하분수 계산하고 쑥 커져봐야 좋을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10하고 4는 2, 5로 약분이 되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됩니다. 자 이렇게 차근차근히 계산을 해주면은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우리 한번 보실게요. 자 마지막 문제 어렵진 않았죠. 자 이게 좀 뭔가 거듭제곱도 많고 한데 거듭제곱에 뺄셈, 곱셈, 나눗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일단 거듭제곱들을부터 먼저 계산을 하는데 요건 나중에 계산을 해둬도 될 것 같아요. 먼저 계산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순서를 짜도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어차피 연필로 계산할 거잖아. 필산하실 거잖아. 자 그러면 자 이렇게 1, 2는 이렇게 짜도 됩니다. 어떤 계산보다 먼저 다 계산해 놓고 일단 그 다음에 나중에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얘를 세 번째 계산하고 얘를 네 번째 계산하고 얘를 다섯 번째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계산하고 이 계산을 합산을 하면은 되겠죠. 자 이런 계산일 거란 걸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 계산 이렇게 정리한다. 중괄호를 풀어야 되는데 풀기에 앞서서 거듭제곱부터 먼저 계산을 하시면요 4분의 9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9분의 4 이거는 뭐 잘 하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나누기 2분의 5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도 계산했다시피 마이너스 27분의 8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8분의 3 더하기 1이 되죠. 거다가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나누기 2분의 5 그대로 가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27분의 8 이렇게 괄호를 쭉 풀었습니다. 자 풀면은 8분의 11이죠. 거기다가 5분의 2 이렇게 계산하고 마이너스 27분의 8 그러면은 20분의 11이 되죠. 얘 약분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7분의 8 하면은 얘는 통분해서 계산 잘했더니 540분의 137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을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8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효빈이와 민재는 계단 오르기 놀이를 하는데 가위로 이기면 1칸, 바위로 이기면 2칸, 보로 이기면 3칸 올라가고 지면 1칸을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표는 가위바위보를 10번 하였을 때 두 사람이 이긴 횟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러면 효빈이와 민재는 처음 위치에서 각각 얼마나 올라갔는지 풀이 가정과 함께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이긴 횟수는 총 6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졌다는 건 4번이죠. 비긴 경우는 없댔잖아요. 그죠? 효빈은 4번 졌고 민재는 몇 번 졌죠? 6번 졌죠. 자, 이 점을 착안해서 근데 이기면 몇 점? 가위로 이길 때 1점, 바위 2점, 보 3점 이렇게 되고 얘는 1점, 1점씩 내려가는 거랑 다를 바 없잖아요. 자,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간다를 이걸로 나타내고 내려간다를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올라간다, 내려감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풀이를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효빈이는 가위로 2번, 바위로 몇 번? 3번. 그 다음에 보로 1번 이기고 진 횟수가 4번. 자, 그러면 자, 이 점수 어떻게 계산한다? 처음 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2 곱하기 1, 그 다음에 3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들을 계산 잘 해주니까 양수 7이죠. 그래서 얘는 처음 위치로부터 7칸 위로 올라갔다는 거지. 자, 두 번째. 자, 그 민재를 한번 볼까요? 민재는 가위로 2번, 보로 2번 이기고 6번 졌으므로 자, 이 점수를 계산하면 2 곱하기 1이죠. 그 다음에 0 곱하기 2, 2 곱하기 3, 6 곱하기 마이너스 1 얘를 계산하면 양수이죠. 그래서 처음 위치로부터 2칸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정수와 유리수 단원, 그 다음에 뭐 소인수분해 단원 이렇게 두 중단원이 포함된 수와 연산 영역의 학습에 대해서 단원 평가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첫 단원 평가 보시느라 다시 한번 고생 많았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정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